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세간에 드래곤볼 Z에 나오는 악당 프리저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프리저 같은 경우는 액션 만화 속 아역 중 압도적인 존재감을 내뿜었던 것에 레전드 중 한 명으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이죠. 그런 프리저가 귀멸의 칼 세간에 온다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저는 취미이자 자신의 비즈니스인 행성 수집을 하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가던 중 예상치 못한 궤도에 소규모 블랙홀이 발생했고 그곳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우주선에 타고 있던 부하들은 전부 블랙홀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죽고 말았고 프리저만이 살아남은 채 어디론가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프리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두 명의 인간이 있었죠. 그중 한 소녀는 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프리저는 블랙홀의 여파로 힘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겨우겨우 몸을 일으키며 이곳은 어디냐고 물었고 소녀는 이곳은 일본이라고 하며 자신의 이름은 탄지로라고 했죠. 프리저는 일본이 어디냐고 다시금 물었고 탄지로는 일본이 어디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하지? 라고 당황하고 있었는데 프리저는 침착하게 이곳은 어떤 행성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여긴 지구라고 하는데 라고 답했죠. 그러면서 혹시 설마 기이한 모습과 행성을 묻는 것 보니 외계인? 이라고 생각하며 흠칫 놀랐죠. 프리저는 푸른 행성 지구, 아직 내가 정복하지 않은 행성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탄지로는 후각이 아주 뛰어나 어떤 존재의 선함과 악함까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 프리저에게서 악한 냄새는 나지 않았기에 조금은 경계를 풀고 힘들어하고 있는 프리저에게 주먹밥을 꺼내줬죠. 프리저는 애초에 탄지로와 네지코를 보고 하차는 벌레급으로 생각했기에 아기를 가질 이유도 없었고 언제나 냉철한 판단과 사업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성을 파괴하고 그 안에 토착민들을 말살하는 게 나쁜 행동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에 아기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프리저는 일단 음식을 먹고 조금씩 기운을 차렸고 살짝 힘이 돌아오자 공중부양을 하여 하늘로 올라간 뒤 지구의 경과를 살펴왔죠. 예전부터 꽤나 아름다운 행성으로 소문이 난 지구는 언젠가 수집하려고 했던 행성이었고 직접 와보니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다른 행성에 가면 그곳에 있는 토착민들을 모두 말살시키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후 다른 외계인들에게 파는데 프리저의 마음에 드는 행성은 자연경관을 되도록 파괴하지 않고 토착민들은 노예로 사용했죠. 마침 자신과 함께 오고 있던 부하들도 전부 다 죽어버린 마당에 이곳에서 지구인들로 새로운 부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저는 다시 땅으로 내려와 탄지로가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이제부터 내 부하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죠. 탄지로는 죄송한데 저도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라고 하며 난처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혈기가 되어버린 자신의 여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죠. 프리저는 그러고 보니 탄지로와 네지코는 남매인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종족인 것 같은 기가 느껴졌기에 지구에는 여러 종족이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탄지로의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프리저는 어쨌든 자신의 힘이 전부 다 돌아오면 지구인들을 정복하기로 하고 탄지로와 동행을 했죠. 그때 탄지로는 갑자기 긴장태세를 갖추게 되었고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곧이어 혈기 한 마리가 튀어나와 이들을 향해 덤벼들었고 탄지로는 물의 호흡으로 그 혈기의 목을 베어냈죠. 프리저는 하여튼 인간들이 사는 곳은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는군요. 이래서 절대적인 강자가 필요한 법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외계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유감스러웠지만 무잔을 잡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했죠. 그때 프리저는 이곳에는 또 누군가가 있나 보네요 라고 했고 탄지로가 순간 강한 혈기의 냄새를 맡고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 거미 혈기가 뛰어와 탄지로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탄지로는 칼로 막았지만 멀리 튕겨 나가 나무에 부딪힌 채 쓰러졌죠. 아빠 거미 혈기는 프리저를 보고 뭐야 이 녀석은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프리저의 안면에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저는 전혀 끄떡도 하지 않았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죠. 프리저는 손가락 하나를 툭 튕겼고 아빠 거미 혈기는 몸통이 그대로 터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탄지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프리저는 아직 힘이 돌돌 한다 보네요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하연우 루이 앞에 나타났죠.
루이는 갑자기 나타난 프리저에 깜짝 놀랐고, 프리저는 당신은 탄지로 씨보단 강해 보이는데 당신도 부하로 삼는 게 좋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거미줄 기술을 프리저를 향해 쐈고, 프리저의 몸에는 생채기 하나 남지 않았죠. 그러자 프리저는 유감이군요 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작은 에너지탄을 쐈고, 그 주변은 엄청난 폭발과 함께 루이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탄지로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왔고, 그곳에는 혈기의 피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죠. 프리저는 이곳에 있는 혈기란 것들은 버릇이 없는 편이군요. 허나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탄지로에게 사람이 많은 마을로 안내를 하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프리저를 데리고 번화가인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고, 프리저는 공중부양을 한 뒤 팔을 휘두르며 풍압을 일으키자 건물들이 순식간에 수십 채가 날아가 버렸죠.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에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공중에 어떤 처음 보는 생명체가 한 짓이라며 도망가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프리저씨 무슨 짓이에요? 라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프리저는 이렇게 해줘야 제 말을 고분고분 듣거든요 라고 했고, 다시 한번 팔을 휘둘러 다른 쪽 거리에 있는 모든 건물을 전부 날려버렸죠. 탄지로는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다고 제발 그만두라고 외쳤지만 탄지로에게는 공중에 있는 프리저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곧이어 경찰들과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프리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죠. 하지만 프리저에게는 전혀 데미지를 주지 못했고, 프리저는 이곳은 이런 미개한 공격밖에 하지 못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다른 행성인들이 침략하지 않은 게 참 신기할 정도군요 라고 하며 손가락에 에너지를 모아 쪽 쏘자 군대가 있는 곳이 폭발하며 전부 전멸해버렸습니다. 곧이어 이 소식을 들은 귀살대원들도 모이기 시작했고, 이 엄청난 파괴는 무잔이 하는 짓인 줄 알았죠. 그때 프리저가 귀살대 주들을 보자 자신을 공격하려는 건 줄 알고 그들을 향해 손을 들었고, 탄지로는 제발 이들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며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프리저의 눈에는 탄지로가 입고 있는 대원복과 그들이 입은 옷이 같다는 것을 알고 저들도 부하로 삼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공중에서 내려온 뒤 당신네들은 내 부하가 되라며 그렇게 한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공격력에 선택지가 사실상 없었던 이들, 일단은 다른 곳으로 가서 대화를 하자고 꼬드겨 프리저를 데리고 왔죠. 프리저는 굉장히 냉철하면서도 모든 걸 폭력으로 해결하는 인물은 아니었기에 귀살대 본부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에시 당주는 프리저가 우주인이라는 걸 듣고 방금 아사쿠사 거리 전체를 날려버린 장본이라는 걸 듣자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는 프리저에게 당신 혹시 혈기라는 존재를 아느냐고 물었고, 프리저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주는 당신은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부하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게 혈기가 아닌 귀살대원인 우리냐고 물었고, 프리저는 지금까지 많은 행성들을 정복하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맞닥뜨려봤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군대 같은 경우는 자신의 힘으로 다 쓸어버리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비공식 조직을 걷어들여 부하로 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탄지로에게 들어보니 혈기란 존재는 태양이 떠있을 때는 숨어 있어야 하며 태양빛에 닿으면 소멸한다고 하니 밤낮 없이 움직이며 지구인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니 귀살대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에시 당규는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 밑으로 들어가 충성을 다하면 혈기는 어떻게 할 셈이냐고 물었죠. 프리저는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말살시켜버린 게 맞지 않겠냐며 여유롭고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우에시 당규는 그렇다면 저희 귀살대는 프리저님의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애초에 귀살대란 조직은 말 그대로 혈기를 주기 위해 모인 자들, 저희 일족은 무잔에 의해 저주받은 삶을 살았으니 무잔만 죽일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했죠. 프리저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라며 다른 주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했습니다. 풍주 사내미는 빌어먹을 혈기 녀석들을 전부 죽여버릴 수만 있다면 외계인의 부하가 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며 혈기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을 드러냈고, 사조 오바나 역시 강력한 존재가 혈기를 죽여주겠다고 한다면 나는 찬성이다 라고 하며 우표형 속에 혈기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죠. 충주 신호부는 언니를 죽인 혈기만 죽일 수 있다면 저도 아무래도 좋아요 라고 답했고, 하주 무이치로도 혈기를 말살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나도 그쪽을 선택하겠어 라고 했죠. 암주 교메이는 나무 아미타불을 읊조리며 인간에 대한 살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짓이었지만 일단 혈기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동의했습니다. 음주 탱녀는 악을 더 강한 악으로 처치한다는 건가? 꽤나 화려해지겠군. 나도 화려하게 찬성이다 라고 했고, 수주 기우는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이는군 이라며 동의하는 듯 했죠. 연주 리치리는 인간들을 죽인 프리저도 똑같이 나쁜 놈으로 보였지만 다른 주들이 찬성하는 분위기라 분위기에 휩쓸려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염주 큐즈로만이 나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죠. 나는 약한 인간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혈기들을 처단해 인간들을 돕기 위해 귀살대에 들어온 것이다. 무고한 인간들을 해치고 지배하려고 하는 내 녀석은 혈기와 동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프리저는 그래서 지금 저에게 대항을 할 생각이신가요? 당신의 힘은 저에게 개미 수준보다 못합니다 라고 했죠. 표주로는 아무리 내 힘이 너에게 닿지 않는다고 해도 또 다른 악에 굴복하는 것은 내 영혼이 부러진 것이기에 나는 내 영혼을 지키러 간다 라고 하며 화염의 옥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프리저는 새로운 행성을 지배할 때마다 꼭 이런 전사의 기를 가진 이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자들을 살려두면 후에 엄청나게 귀찮은 존재가 되기 마련입니다 라면서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다들 표주로 걱정하며 만류하려겠지만 표주로는 긍지를 가진 자로 죽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며 화염의 옵으로 프리저에게 뛰어나갔고 표주로의 칼이 닿기 전에 프리저의 레이저가 표주로의 심장을 관통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표주로는 죽는 순간까지도 눈빛에 힘을 잃지 않았고 프리저는 그 기회는 참으로 대단하다며 감탄했죠. 주들은 표주로의 죽음을 엄청나게 슬퍼하면서도 프리저의 압도적인 공격력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표주로의 전투력은 주들 중 상위권이었기에 어느 누가 덤벼도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했죠. 프리저는 자 그럼 일단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하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복리후생에 꽤나 힘을 쓰는 리더거든요. 혈기를 발사하고 지구를 정복하는 건 그 다음에 하죠 라고 했죠. 주들은 표주로의 장례를 치른 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모이게 되었고 프리저는 귀살대라는 이름은 촌스럽다며 귀살특전대라고 명칭을 지금부터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주들은 속으로 귀살특전대가 더 촌스러운데 라고 생각했지만 딴지를 걸면 심기를 거슬까봐 참았죠. 프리저는 당장 지구를 정복해 모든 나라의 왕들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각 나라의 군대를 박살내야 하고 그렇게 크게 난리를 치면 혈기들이 모두 숨어버릴 수도 있다는 당주의 말에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일반 귀살대원들은 평소와 똑같이 혈기들을 찾아다니며 처리하고 강한 혈기가 나타났을 때 프리저에게 까마귀로 연락을 보내놓으면 순식간에 가서 처리해버리는 식으로 하기로 했죠. 웬만한 혈기들은 귀살특전대 주들이 처리했고 위험한 혈기가 있을 것 같은 임무에 프리저가 나섰습니다. 어느 날 한 열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귀살대원들도 그곳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프리저는 그 무한열차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프리저 같은 경우는 꽤나 유능한 회사 대표 리더라는 밈이 있을 정도로 알고 보면 꽤나 비즈니스적으로 뛰어난 모습이 있는데 그 설정을 토대로 지구에 와서도 곧바로 종말시키지 않고 귀살대를 밑에 두는 쪽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드래곤볼 캐릭터가 다른 세계관에 오면 무조건 주먹 한 방에 지구 폭발임 쓰고 이런 전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능력이 있는 이들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고 프리저는 행성을 수집하고 파는 인물이기에 함부로 지구를 폭발시키지는 않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나리오에서 본격적으로 귀살특전대와 함께 혈기와 지구를 정복해 나가는 전개가 펼쳐질 테니 다음 시나리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